박수 한번. 아, 기출문제. 안녕하세요. 큰 오늘은 소리로. 오늘은 그 34회 기출문제를 화이팅. 이제 저는 이제 풀 예정이고요. 이제 1번부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답안지를 쓰긴 썼는데 이게 박사님 예시답안 기준으로 좀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유사하는데 이제 저는 좀 배점에 맞게 조금 줄여서 네, 이렇게 최대한 배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제 1번은 이제 도시사업 계획 공용주차장이랑 자동차 정류장을 설치하는 이제 도시계획 사업을 결정을 하고 사업 시행 선정하고 실시 계획인가를 한 뒤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제 사업 인정 그리고 고시를 했고 이제 그 내 지역 그 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 갑이랑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제 수용 재개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안은 그렇고요. 그래서 문제 1, 물음 1은 이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 그리고 물음 2에서는 이제 갑은 이제 수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을 거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대상적 격과 피고적 격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3번은 보상금이 적다고 관할 지토위에 이제 수용 재개를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거쳤지만 제가 기각을 받은 그 사안에서 이제 갑이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수단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 1번부터, 아니, 물음 1번부터 보시면, 저는 일단은 그,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설명하는 거여가지고, 일단 말 자체를 뭘로 할까? 나 일단 서설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사실 소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써도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제가 이거를 쓴 이유는 이제 토지보상법 그 약칭으로 줄이려고 약간 그 용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사업 인정부터 천천히 보면 사업 인정의 의의랑 취지 먼저 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많이 했던 내용이야. 이제 사업 판례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렇게 정의했고 그다음에 조문도 같이 줬고요. 그다음에 박사님 예시다바에는 사업인정에 의의를 한데 사업인정의 의의랑 법적 성질을 같이 적고 그다음에 사업인정 고시의 의의랑 법적 성질을 같이 적었는데 저는 그 법적 성질을 묻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법적 성질을 한 대 몰았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본 거라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정의 의의랑 취지 적고 그다음 밑에는 사업인정 고시의 의의랑 사업인정 고시의 의의랑 취지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다음 목차로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적었습니다. 사업인정 법적 성질에는 처분성, 재량행위성, 그다음에 특허 인정, 형성적 행위로 이제 특허 인정, 그다음에 이제 제3자의 행정행위라는 걸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피수용자에게는 침입적이고 사업 시행자에게는 수익적 처분이라는 내용을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을 적어주면서 이제 사업인정이랑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두 간의 그 처분성이 다르면 나중에 권리구제나 뭐 이럴 때 힘들기 때문에 사업인정 고시도 같이 특허로 본다라는 견해를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결론로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물음 2번에서는 이제 취소 소송의 대상적 격과 피고적 격인데요. 그 일단은 그 취소 대상적 격과 피고적 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수용 재결 과 이의제기를 이제 처분성, 행정작용의 검토를 한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제 행정소송법에 적혀 있었는데 규정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한번 설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 박사님 답안처럼 그래서 했지만 제가 사실 답안 적으면서 처분성을 적는 걸 까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좀 네, 잘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네, 이렇게 한번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대상적격으로는 저희 행정소송법 19조에 이제 그 취소소송의 대상적 격그 규정돼 있는 내용이랑 그 취지 같이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저희 토지보상법에서는 원처분주의를 현재 채택하고 있어서 이제 원조 채택하고 있으나 일단은 재결주의 내용도 같이 얘기해줘서 이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처분주의에서 똑같이 이제 원처분주의는 뭐다? 그다음에 토지보상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재결을 고유한 하자의 의미라고 적혔는데 이제 그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에 이제 재결을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재결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서 조금 간략하게 적혀 있어서 한 번 더 음. 넣어줬습니다. 그다음에 판례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적어줬고요. 그래서 저희 그 유명한 판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뭐였죠? 2008도 1504. 1504 그거 적어줬고 그래서 수용제를 불법할 때 이 내용 적어줬습니다. 갈 길이 바빠가지고 네, 빨리 합시다. 네. 네, 그래서 그 판례 적었으니까 그에 대한 소결이랑 이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서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피고 적격으로는 이제 저희 행정소송법 13조에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적고 똑같이 아까 그 판례에서 사실 그 제가 위에서 요 판례를 좀 나중에 쓰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피고 적격에서 판례가 같은 판례인데 그 판례에서 이제 그 밑에 부분이 이제 피고 적격 내용이고 위에 부분이 대상 적격 내용이어가지고 좀 중복돼서 썼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을 해서 이건 조금 좀 미스였다 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사안에 해서 했는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문제에서 그 이의 제결에 대해서 고유한 이제 위법이 있다는 그런 전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서 그래서 저희가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눠서 이제 저는 사안의 경우에다가 이제 그 둘을 나눠서 어떤 그 수용위원회를 피고를 해야 되나 그 내용을 살짝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대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집토이나 중토이 둘 다 피고로 할 수 있고 이제 고유하나 있는 경우는 이의 제결을 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가 된다라고 적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금이 적다면서 이제 수용지기를 불복하는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데 이제 기각돼서 그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인데 저희 그 보증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증서 내용에 을 적었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소송의 형태를 할 수 있냐라는 거를 먼저 적어줬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의 내용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배점상 많이는 못 적어서 그래서 특수성은 제가 배점이 안 돼서 못 적었고 그래서 의의나 취지 법적성질 그다음에 저희 많이 하는 제소기관이나 당사자가 누구로 해야 되는지 라는 내용 적고 그다음에 차라리 저는 특수성을 여기서 하는 것보다 판례 유형별 검토를 짧게라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판례 유형별 검토 저희 했던 거 2008도 8두들이나 사실 2008, 18도 67을 좀 적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까먹었어가지고 네 다른 판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문제 2번은 이제 부동산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택이랑 밭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이용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데도 이제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때 그 전과 밭 부분을 나누어서 이제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지를 기준으로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냈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관해서 이제 물음 1에서는 그 갑이 이제 그게 위법하다고 해서 이제 이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랑 이제 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이제 설명하는 문제고요. 물음 2번에서는 이제 갑이 이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이나 행정소송법을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않았는데 이제 B 시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이제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 처분한 사안에서 이제 갑이 이거는 개별공시지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재산세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자일승계 논리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을 일단 물음 1번부터 보시면 저는 이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이제 첫 번째 그 안에서의 그 답변 내용이니까 이제 개별공시지가 일단 내용을 먼저 적어줬고요. 그래서 의의랑 취지랑 이제 적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의 의의랑 취지를 적었고 그 다음에 법적 성질로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이게 왜냐면 이제 특별법상 행정심판이야 또 강화상 행정심판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적어줬고 그래서 강화상 이신청을 보는 게 맞다라는 내용을 적고 이제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제 이신청을 거치지 않고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에 기반이 돼서 판례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안 판례를 간략하게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해줬고 이신청은 이제 필수 아니다라는 결론까지 내줬고요. 그 다음에 물음 1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법성까지 같이 논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개별공시지가의 기초가 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의 선정 기준을 먼저 줬고, 근데 여기 이 사안에서는 그 표준지 선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걸로 일단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선정 공시지가 선정 기준에 그 맞지 않게 결정을 했다, 산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공시가도 같이 위법하다라고 판례가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소결에서는 그 답안을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이제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로 나뉘어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자체가 잘못된 거는 이제 절차상 하자로 받고,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기준표를 잘못 이제 적용한 거에 대해서는 내용상 하자로 봐서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뒤 위법성 그 논의하는 거는 이제 무효냐 취소냐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대명백설 입장에서 이제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중대한 하자이다. 이제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음 2에서는 하자의 승계 논리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하자의 승계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이랑 재산세 부가처분에 대한 그 법적 성질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둘 다 둘 다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먼저 검토를 해줘서 처분성을 긍정한다라는 걸 먼저 적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하자 승계 일반적인 내용 적고, 그 다음에 하자 승계 인정 여부에서 학설이 일단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학설 간단히 적고, 그다음에 판례는 이제 유형별 검토에 해당하는 판례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소결에서 이제 개별공시지가의 이제 그 요건을 가지고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결국에는 학설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하자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해결해서 이제 2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3번에 이제 감정평가법 내용인데요. 이거 3번 중요합니다. 네? 이 3번 중요한 거. A급. A급. 박사님 A급이라셨나요? 예. 상당히 중요한.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법도 징계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에 근무하는 감정평가사 B가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걸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지도 않고 적정한 실거래가보다 3배 이상 차이나게 금액으로 한 거를 이제 3년 뒤에 발견해가지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요거를 징계를 한 사안에서 이제 B가 위법하다 이러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이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한 사안에서 B의 청구가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있냐, 그다음에 B의 청구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징계를 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었고요. 그래서 물음 1부터 천천히 보면, 물음 1에서는 물음 1이 아니죠. 여기서는 문제가 하나 통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집행정지 내용으로 가기 전에 이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내용을 줬고, 그다음에 징계시효를 논의한 이유는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법상에 정해져 있는 시효에 이제 닿는지 안 닿는지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저희 법상에서는 이제 5년까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거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정지 내용 적을 때 처음에 집행 부정지에 대한 원칙 내용 적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요건, 적극적 요건이나 소극적 요건 나눠서 적고, 이걸 바탕으로 사안에서 이제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검토해 봤을 때 업무정 처분이 있고 취소승이 계속 중이고 이런 내용을 적어서 이제 요건에 만족했다라고 해서 이제 감정평가사 B의 집행정지는 인용될 가능성으로 보인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답해야 되는 게 B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징계 효력이라서 일단 징계 효력부터 적었고요. 징계 효력에 관련해서는 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집행정지가 됐을 때는 이제 효력이 중지하나 이제 기각되는 순간부터 이제 다시 그 그 징계 효력이 바란다고 이렇게 판시한 바 있어서 그래서 요 판례 내용 적고 그다음 감정평가사 B의 이제 효력은 이제 집행정지 기간에는 정지되나 이제 나중에 본안에서 기각 판결이 나면 그때 다시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내용을 적었고 그다음 A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서도 이제 또 그는 좀 다르게 이제 A 그 소속 감정평가사의 그 성실 의무 위반으로 이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그 성실 의무 위반으로 이제 그 감정평가사 49조랑 51조에는 이제 벌금형에 관련된 규정을 이제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적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징계 효력 살펴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취할 조치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를 나중에 확정을 지을 때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취해야 될 조치인데요. 여기도 저희 법상에서는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세 개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징계 공고 39조의 2에 적혀 있는 징계 공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징계 사실을 이제 통보하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사에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게시, 정보 체계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가 이제 시행령에 36조에 통보랑 게시가 같이 있어서 요 내용을 같이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말 그대로 약간 법상 그 내용이어가지고 네,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사안 해결로 문제 3번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약술인데요. 이거 사무소 개설 관련해서 좀 이게 오히려 목차 잡기가 이게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박사님 목차 그대로 따왔고요. 이게 그 감정평가사법 21조의 사무소 개설 등 그 내용 있는 규정대로 이제 차근차근 목차를 따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되지? 네, 21조 이제 1항부터 5항까지 이렇게 목차로 나눠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1항에 그냥 말 그대로 법상 정의를 좀 정리해서 적고 이제 뭐 사무소 결격 사유 같은 경우는 18조 같은 경우는 이제 18조가 등록이랑 갱신 등록의 거부. 그 다음에 32조 같은 경우에는 그 네네. 네. 21조에서 이제 사무소 개설 결격 사유에서 18조 같은 경우는 갱신 등록의 거부. 그다음에 32조 같은 경우는 인가 취소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이제 말 그대로 그 법상 정의 있는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다 적었고요. 그래서 21조 전체 내용을 한번 싹 적고 결론에서 이제 박사님이 그 수업 때 말씀해 주셨던 거 이제 등록이랑 개설 신고가 이제 이중 규제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신고 제도를 폐지한 내용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마지막 결어에다 담으면서 네, 문제 4번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34회 기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